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이 추석 다음 날이네요. 한 이틀 추석 준비하는 날하고 추석하고 좀 강의를 못했습니다. 자, 격국론이에요. 이 격국론도요. 심여천 선생은요, 이 칠살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요, 치움론이죠. 그러면서 일주의 강약을 반드시 살피라고 하셨어요. 일주의 강약을 모르고는요, 이 칠사를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유근해야 돼요, 칠사를요. 그래서, 자, 편관에서 운을 취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즉, 편관으로서 국을 이루어졌으면 분이배지, 나눠서 짝을 이루어야 된다. 살이 말이죠. 살격에 식신을 써서 제하려고 할 때는요, 살이 중하고 식신이 가벼운 조식, 식신을 도와주는 대로 가야 되고요. 살이 가볍고 식신이 무거우면 조살, 살을 도와주는 대로 가야 돼요. 살과 식이 균, 고로 되고서 일주가 근경, 뿌리가 약하잖아요. 이럴 때 조신, 일주를 도와줘야 돼요. 끓인다, 정관지 혼살, 정관이 끼는 걸 혼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살과 섞이는 것을 끓이고요. 두려워한다, 인수가 식신을 탈식하는 것, 빼앗아가는 걸 끓인다라고 했어요.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평주자인 설하고가요,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마음에 들어서 제가 또 한번 옮겨놓습니다. 자, 살용식재, 살이 쓰이기를 식신제살하는 것을 쓰려고 할 때는, 즉 식신제살격인데 논하지 말라. 살이 가볍고 식신이 무겁던, 혹 살이 무겁고 식신이 가볍던, 균이 고르게 되는 건 뭐가 제일 중요하냐? 신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강하는 것이 위 제일 요의, 가장 중요한 뜻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주가 뿌리가 있어야 된다. 유근하다면 오히려 더 좋았을 텐데 신강하다니까 조금 그러네요. 유근하는 게 좋아요. 살은 극신, 일주를 극하고요. 식신은 설기, 일주의 기운을 설하잖아요. 그래서 이적 제적, 적으로서 제적, 적을 제한다라고 해서, 이게 중국말에서는 옛날 고어에 이런 소리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외적으로서 외적을 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중국 놈들이 요 가운데 중원에 있으면서 요렇게 가운데 이게 중국 땅이라 치면, 이 근처는 사방에 오랑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오랑캐를 가지고 오랑캐를 싸움을 시켜갖고 자기는 힘안 들이고, 제2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자는요, 오랑캐 이자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활약할 이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동이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동이족이란 뭐냐면, 큰 활을요 가지고 이렇게 큰 대자입니까? 이렇게 해서 궁을, 큰 활을 가지고 잘 쓰는 민족, 그래서 동이족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랑캐 이자로 표현한 거 보면 우리 동이족이 골치가 아프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나 중국 애들은요, 중국 중화족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랑캐가 쳐들어와도 놔둬라. 놔둬라. 걔네들이 여기서 쳐들어와갖고 100년만 있으면 걔네들도 중국 사람 된다. 중국말을 하게 되니까. 라고 하면서 느긋한 놈들이 중국 놈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마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썩 한쪽에 있는, 한 변방에 있는 우리 민족들이는 좀 영 마음에 안 들죠. 마찬가지로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그래요. 중국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꺼림직한 거예요. 이상하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적 제적이란 적으로서 적을 제한다라고 했는데, 식신이 일주를 설하니까 안 좋을 것이고요. 살은 일주를 직접 극하니까 안 좋아요. 그런데 식신으로서 살을 제하면 좋다. 그 대신 이걸 감당해야 된다. 감당해야 된다. 아니다. 신강하면 불능용이야. 그렇죠. 신강하지 않으면 비불이에요. 그러니까
요 비불이니까 이중부정이거든요. 요걸 이렇게 없애버리면 신강하면 능히 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중부정 너무 그렇게 해석하기 어려워서 생각하지 마세요. 두 개 없애버리면 돼요. 신강하면 능히 쓴다라는 거예요. 그럼 신강하지 않으면 쓸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말로 말이 길어지죠. 일주가 강건하고 살이 왕하고 식신이 왕하면 그게 기격, 이런 기격이 됩니다. 만약 일주가 약하면 즉 비용인, 용인을 인성을 쓰지 않으면 제식 화살 해서는 불가하다. 그러니까 제식하기는 이중으로 하기는 불가하다는 거예요. 식신을 제하기는 식신으로서 살을 제하든지 인성으로서 화하든지 두 가지는 할 수 없다. 만약 일주가 무인 이런 때 인성이 없어요. 결국은 비미조, 아름답지 않다. 이설하고 말 잘하고 있습니다. 지어 결국은 신이 강하고 살이 중하여도 식신이 가벼울 때는 얼로 가라? 식상 제살운으로 가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운에서요. 관과 혼잡됐을 때는 두려워한다. 인수가 탄식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또 꺼린다. 재생산하는 것도 꺼린다라는 거예요. 만약 살이 가볍고 식신이 무겁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관인이 재우는 비특불기라고 해서 이것도 비하고 이거 다 없애버리세요. 특별히 꺼린다예요. 그러니까 관인 재우는 이게 뭐냐 맞잖아요. 식상이 중하니까 관을 써도 그렇고 인성을 써도 그렇고 인성이 식신을 중하고요. 그래서 재성이 식신 살리고 그래서 꺼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가볍고 식신이 중할 때는 이걸 다 꺼린다. 참은 반가운 것이니 마치 소열 일기조. 첫 번째 예를 든 거예요. 근데 열자죠. 첫 번째 열로서 귀한 명조를 심여천 선생이 놓으신 거예요. 무명시 7번입니다. 이게 보세요. 을해 을유 을묘 정축이에요. 자, 을묘요. 이게 유근하잖아요. 묘유축을 하더라도 이게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금체 화목용조로서 이 식신을 써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대운을 보실까요? 요운만 빼고 미오사 진은 별로 안 좋겠죠? 묘. 근데 그렇죠, 안 좋죠. 그리고 이 임계운은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용신 정화를. 근데 설하고는 괜찮다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좀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진대운이 제일 안 좋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을경화하고 진이화해서요. 이걸 넘겨야 이제 묘운으로 들어갔죠. 위 신강 사랑하다. 용식제 식신을 써서 제한다. 살의 격이다. 살격이죠? 칠살격이에요. 행운에서 남방으로 가니 시신득지에서 금수 불통근에서 아름답다. 그래서 단 이문은 합정 거식하니 별로 안 좋을 것이다. 그래서 사운 역시 또 안 좋아요. 사유 회축 금국을 하유자해서 살이 강해지니 필요 부족, 반드시 부족함이 있을 것이다. 경진 일일이 따져보니까 이게 좋은 게 없어요. 사주는요. 그래서 경진 합불유 조사하니 균 고르게 비운 운하 아름다운 운은 안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용신은 똑바로 베꼈고 운도 화목운으로 흐르는데도 일일이 하나씩 뜯어보면 썩 그렇게 좋은 사주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죠. 나고시가 설명하고 있다. 잘 설명하고 있다. 무게중심 이론인 오행책론은 금체화목용주예요. 역시 건명의 음년생이라 역대운으로 동남방으로 흘러서 정화식신이 제사라는 것을 대운이 돕는다라고 했지만 썩 그렇게 좋은 사주는 못 된다. 일일이 따져보면요. 무명시서부터 돼야 되겠죠. 무명시 7번입니다. 자, 4, 5, 이 운이 좋고요. 지금 이 운에 안 좋습니다.
이 경진대운이면 아예 안 좋죠. 이걸 넘겨야 돼요. 인묘운으로 흘리죠. 그래도 이 운이요, 만약 양년생이었다면 더 안 좋죠. 수운을 거쳐서 가야 되니까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게 넘어갔네요. 네, 그래서 지금 하천정명 할 차례예요. 네, 탈승상 할 차례네요. 두 번째 정도죠. 설명입니다. 예, 살용인수. 인수를 쓴다, 살에서. 분리재양, 맞죠? 예. 재성으로 가는 건 안 좋아요. 상관을 아름답다 해서 인수신앙하면은 고르게 복이 된다라고 하지만, 요 상관 위미라고 한 것은, 설하고는 부정하고 있죠. 예. 자, 설하고가 말했어요. 살용인수에서 그 관건은 어디에 있느냐? 인수에 달렸다. 가장 꺼리는 건 재파인, 인성을 재성이 파하는 것이요. 그래서 뭘 쓴다? 왜 그러냐 하면 용신이 상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상관위미꾼은 아마도 두렵다, 유오,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닌가라는 거에 두려운데, 이미 용신을 화해해서 쓰려고 한다면 또 다시 설하는 건 마땅치 않다. 특별히 그러나 인수가 회극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상관으로서 그렇게 꺼릴 필요는 없다 또 얘기를 하네요. 맞아요. 인수를 쓰는데 상관이 들어왔다. 그러면 인수가 딱 그 상관을 눌러주면 되거든요. 인수하고 신앙하면 복이 된다라고 해서 가장 반기는 건 인수다. 비금 역시 기래요. 네, 맞아요. 본편에 탈승상 사주가 그래요. 이 사주가요, 진월에 태어났어요. 병화일주가. 이 진월에 을개무가 들었잖아요. 네, 을개무. 그래서 이 사주는요, 용신이요, 간목도 되고요, 임수도 돼요. 격으로는요.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다 써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게 토체거든요. 그래서 목을 먼저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수운을 기다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 화운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이 화운이 과연 좋은가 나쁜가. 왜냐면 이 식상성을 강하게 하니까요. 그러나 그래도 이 병정화대운은 일주가 약하니까요. 일주를 좀 도와줘서 괜찮다라고 하는데, 프로그램에서는 초년대운이 이게 붉게 나와요. 그리고 금수대운이 좋다라고 하는데, 이 목대운은 들어오질 않죠. 이미 지났죠. 이 사주는요. 진월에 양년생이라. 자, 작기가 투살. 작기에서 살이 투출했어요. 사주 토다. 많죠? 네, 많아요. 그래서 재살퇴각한 사주예요. 이런 사주는 별로 볼 게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희득 3월에 간목을 얻어서 식신을 제하고서요, 살을 보호하는 것이다. 겸해서 화살까지 한다. 예. 이 살을 수생목해서 화살하잖아요. 식중투인, 식신이 중에서 인성에 투출했으니까 행관사론일 때도 이 간목이 인화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천간으로 관사로는 들어오지 않죠. 네, 그래서 반대로 아름답다라고 하지만 관사로는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꺼리는 건 재성이 왕해갖고 인성을 파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재성은 별로 안 좋죠. 네, 안 좋습니다. 이거 식상은 들어와도 관계없어요. 간목이 치니까요. 을사병어 정미는 인수신앙지지라 해서 균길이라 그랬는데, 이거 인수운이 아니죠. 비거문이죠. 정임합살 역시 무해. 이건 합살하는 게 무해하다라고 했어요. 뭐 그렇게 꺼릴 거는 없어요. 그러나 좀 시신을 합하는 거니까 꺼리죠. 무신지우에는 무가운, 아름다운 운은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토가 체라 금수는 괜찮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나고시가 잘못 설명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수신앙지지의 균길이라고 하지만 인수가 아니고 비거분으로 일주에서 힘을 실어주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 사주에 부담이 되는 식상성이 강해지는 오류가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오행책로로는
토체 목수용지에서 목수가 용의신이 되었다. 프로그램에서 수 오행을 용신을 하였기에 화대운은 오히려 붉은 표시로 나온다. 지금 나이가 11세로 앞으로 운을 살펴보면 화운이 들어왔으나 앞으로 운을 살펴보면 아직은 어린 나이로 부모의 근을 벗어나지 못하여 지금 공부는 잘하는지 아니면 활발하게 아마 잘 뛰어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겁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요. 무조건 화대운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리니까 이때까지는 어리니까 부모 근을 벗어나지 못하죠. 11살. 그러나 이 신유운은 괜찮습니다. 이 사주가요. 탈승상, 승상까지 지냈는데요. 후대운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금수운이 좋은 사주입니다. 이 사주. 네. 금수운이 좋은 사주예요. 전 목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네, 목을 쓰기 때문에. 금수를, 지지로 금 들어와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천간으로 들어오는 금은 좀 안 좋죠. 저 임수가 있긴 하지만. 여하튼 경술대운은 좋지 않습니다. 갑경충하고 진술충하고 해서 이게 6대운에는요. 한번 사람이 혼이 나요. 저도 사업을 하다가 6대운에 망했으니까요. 50대서부터 슬슬 운이 좋아갖고 60대 되니까 딱 털어먹더라고요. 한 10년 좋다가 말았습니다. 망할 징조가 있는 거죠. 자, 하참정명입니다. 자, 이거야말로 토체예요. 살이 너무 강하죠. 그러니까 이 살을 화살하는 정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 격이냐? 용신격으로 얘기하면요. 살인상생격이에요. 대운이 인묘 이운으로 오면 별로 좋지 않죠. 천간으로 금수운은 좋습니다. 간목도 좋고요. 똑같이니까요. 이 진토대운 되면 진술충 또 올짓도 치네요. 자, 통주자 설하고는요. 본편 하참정의 명이다. 일주 약하죠. 살이 중하다. 그래서 시상에 인수죠. 화살위용한다. 그래서 묘제 병이 재생사를 한다. 이 병화가 저 신금한테 가서 붙지를 못해요. 불파인 인성을 깨틀지를 못해요. 그래서 불상에 서로 장애가 없다. 왜? 살인 유정이다. 이건 살과 인이 유정하죠. 경자 실축 아름답다. 인민계묘 갑진 역시 길하다. 대체로 인성을 상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무방해 아무런 해로움이 없다라고 해서 요 인수만 깨지는 않으면 좋다라고 해서 천간으로 신금 인수 깨지는 운이 없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병화나 정화가 들어오면 안 좋죠. 이번에는 나머씨가 잘 설명한 무게중심 오행체형들은 토체 목수용기에 사주체에 목이 없어 불용하고 다시 다음 용신인 수를 찾는데 일주체가 수임으로 수금이 용신이다. 토가 강한 체인이 대운에서 오는 목대운은 플러스 한시 된다. 기의 경자, 신축, 이민, 계묘, 갑대운까지 호운이다. 라고 했어요. 좋은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참 좋은 사주예요. 참정까지 지냈으니까 좋겠죠? 네. 좋습니다. 간목도 뭐 이거 들어와서 그렇게 나쁘죠. 결국은 진술충도 안 해도 돼요. 이 진토가 왜 팔았냐면 수가 채이기 때문에 이 진술충을 하긴 하네요. 6대운이 되면 또 이것도 좀 골이 아프긴 아플 것 같네요. 그러나 그 이유는 이거 안 좋죠. 화대운은 안 좋습니다. 토가 채니까 썩 좋은 운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3개의 명절을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번에가 아마 또 인수를 쓰는 거예요. 상관을 쓰네요. 살에서 상관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신이랑 비슷해요. 상관 쓰는 건요. 식신이 없으니까 상관 쓰는 거니까요. 자, 끝내겠습니다.